에서 전 그렇게 봅니다. 일부에서는 1인 1표제를 통과시켰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번 부결이 됐었는데 그걸 다시 밀어붙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1인 1표제를 한 것도 뭐 일부의 의견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당권 재도전, 예. 또 8월에 이제 다시 당권 하는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대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쪽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당원들이 이제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면서 이제 뭐 승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때도 1인 1표가 한번 부결이 됐죠. 네네. 과반수가 제적 과반수가 안 돼서 부결이 된 것도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었는데 전 우선은 1인 1표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인 건 맞는데 안전장치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는 당원들이 들어온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통일교 신천지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분들의 의견도 좀 경청하고 지금 민주당이 가장 부족한 게 숙의예요. 숙의가 없이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게 저는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1인 1표제가 가지는 의미 결국에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대의원의 비중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선거 때 공약한 거니까 무조건 지키는 게 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한다면 연임의 당사자로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것도 지난 전당대회 때 확인이 된 유리한 쪽으로 룰을 바꾸는 거는 이해충돌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최고위원들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다음 당대표가 취임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바꾸면 다음 차기 당대표 경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두든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적용을 하든지 요 세 가지의 절충안을 냈거든요. 저는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없이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도 본인이 나갈 걸로 강하게 추정이 되고 의심이 되는데 그냥 1인 1표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찬성률보다도 이번에 12%가 떨어진 겁니다. 찬성률로 보면 찬성률만 떼놓고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50%, 58%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그래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합리적인 지적이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수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신만의 논리를 한번 세우면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건 뭐냐면 정청래 대표도 다 계산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치인이시고 또 관록이 있으시니까. 그럼 전 이분은 계산을 끝낸 거예요. 그 계산이 뭐냐? 그 자신감의 뒷배가 뭐냐? 그게 저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 그걸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면 그 이득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지금 이런 식의 당무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여론을 잘못된 민심의 척도를 가지고 좀 편향되게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금 신인기 변호사가 얘기했던 말들이 다 사실이고 맞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정치를 전 한다고 보죠. 근데 자기 정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정치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각각의 자기 정치가 모여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향해서 가고 또 당인들이니까 당의 이익에 부합을 하고 수렴을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는데 마치 새로운 미래의 방향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방향이나 완전히 역주행을 해버리면 이 차선은 지키면서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과속을 하면 우리가 뭐 과태료는 내죠. 근데 그 정도 수준과 역주행을 했을 때는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 자기 장사는 되지 않는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참,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합당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해결 방안을 신인기 변호사는 멈추는 거다. 좀 결자 해지로 해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당내 이렇게 분란 일어나고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하면 그것도 여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뭐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그게 당원 주권의 아주 중요한 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전당원 투표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거죠. 합당만이 유일한 통합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합당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죠. 내지는 선거 연대도 있고 내지는 정책 연대도 있고 맞아요. 내지는 그냥 각자 치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대선에 가서는 또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합당인데 그렇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저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반드시 전당원 투표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절차를 지켜야 된다. 아니 국민투표도 국민투표 법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대통령도 그래요. 하물며. 아니 당에서도 아니 최고위에서 일단 의결이 돼야 되고 내부 컨센서스를 거치고 그걸 가야지. 그렇죠. 그냥 당대표가 나는 뭐 반대하든 말든 그냥 밀어붙일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볼 때는.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고 이게 만약에 전당원 투표가 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분란은 계속 커질 거고 반대 의견도 나올 거고 실익도 없죠. 실익이 없지. 더 없어지죠. 그리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아니 뭐 정청래 대표를 제가 뭐 곤란하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납득이 돼야 비판이 힘을 잃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정당민주주의 면에 있어서는 제가 국민의힘하고도 소송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정당민주주의라는 건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당 바로 세우기 해서 지금까지 저는 정당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사람의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려면 납득이 돼야죠. 근데 지금 설명도 없고 납득도 안 되고 절차 갖고 시비 걸지 말라는 식의 유시민 작가의 해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당 대표를 흔든다. 네, 흔든다, 이렇게. 분열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요, 윤석열 정권 때 줄 탄핵을 언론이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렇죠. 정부 흔든다고.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줄 탄핵이 문제입니까? 줄 거부권 술 처먹는 게 문제입니까? 뒤에 게 문제지. 죄송합니다. 처먹는다 했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싸놓고 먹으니까 술을 쳐서 먹는 거. 그러면서 줄 거부권 쓰고 국회를 무시하고 시정연설도 안 하러 오고 지 멋대로 했던 윤석열이가 그게 문제지. 원상적인 아니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지. 만악의 근원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놔두고 줄 탄핵만 욕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틀막을 시도합니다. 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발생 근원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네. 미안한데 진행을 한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자꾸 분열시키지 말아라. 입을 틀어막는 것은 전 이거는 민주당의 DNA는 아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 흔든다, 뭐 대표를 흔든다 이런 표현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판을 받는 그렇죠. 자리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비판을 안 해요. 장동혁도 만약에 장동혁이 그럴 거 아니야. 거기는 당대표 소를 돌로 흔들지 마. 치잖아요. 아니, 들이대는 소를 돌로 치잖아요. 거기는 한동훈 이번에 토크 콘서트 왜 합니까? 그러니까. 돌로 치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네. 당대표 흔들지 마라. 이게 논리가 맞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도 참 놀랐는데 네. 윤민우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당 대표는 자유의지의 총체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당이다. 장동혁이.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네. 문정복 최고위원이 최고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자유의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당 대표를 흔들지 말라는 얘기를 비슷하게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윤민우 위원장이 하는 말도 정말 값어치가 없는 말이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말인데 그 비슷한 논지를 문정복 최고위원이 갖고 와서 똑같이 얘기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엄호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건 진영에 따라서 국민의힘만 잘못됐고 민주당은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정청래 대표도 본인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저도 비판할 때 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선택은 누가 하느냐? 맞아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쓴 책이죠. 결국 국민이. 저 그 책 3권 샀습니다. 제가. 아 진짜로. 결국 국민이 합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AI 시대, 집단지성의 시대, 투명화, 그렇지. 개방화, 공유.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서 정당의 대표든 뭐 대통령도 비판하잖아요. 다 비판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잘못하니까 지금 구속됐어. 그러니까 사형구형됐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그거를 네. 뭐 비판하는 걸 흔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네. 정말로 비판의 지점이 없는데 그 논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데도 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러니까 억지 부릴 때.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토마토 온 에어님이 또 정청래 대표에서 비판적 글을 올려주셨네요. 합당의 진짜 목적이 뭔지 당원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을 더 잘하게 돕는 것이 최고의 선거 운동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전망도 아까 신기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반드시 합당을 해야만 성과가 있는 상황이 아니.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 정말 치열하게 접전이 되고 양당이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15%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나는 맞아. 지금 그 네, 상황이냐는 나는 맞아요. 거지. 지금 그 아니죠. 상황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 반드시 지방선거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논리도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봐요. 저는. 역통합이 되죠. 아니 만약에요. 이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오랜 시간을 거쳐서 통합을 했어. 합당을 했는데 양쪽이 다 후보들이 있어.
싸움박질하고 이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 분란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또 지지층이 각각 다른데 지지층끼리 또 붙어봐. 이게 결합이 어렵죠. 이게 화합적 결합이 되겠냐고요. 어렵죠. 그 과거에요. 바른미래당 통합할 때 아마 기억나실 텐데 홍보위원장도 인선을 못 해가지고요. 양쪽에서 공동 홍보위원장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사를 각각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의사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당이든 정치권에서 통합과 합당을 외치는 쪽이 늘 져요. 지죠. 왜 지냐? 통합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내지는 민주당은 이재명 보유국이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대통령님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만 잘해도 63%의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지금 조국혁신당 2% 3% 나오는 정당하고 후보도 다 낼 수가 없는 당하고 합치겠다? 네.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그래서 저는요. 대통령께서 업무 처리하실 때 예를 들면 부동산 볼게요. 네네. 부동산이 합당보다 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느 맞아요. 정부도 그렇지. 못한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대통령께서 그 세금 부분도요. 중과세,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도 독단적으로 그냥 선포하고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설명하고 국무회의 공개하고 트위터를 계속 올려요. 그러면서 언론이 반박하면 또 재반박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기구나. 그걸 국민들이 압니다. 알죠. 그 지지를 해요. 그렇지. 근데 정청래 대표는 합당하겠다, 저기다 했는데 그 방식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아니라 결국 정청래가 합니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도 납득을 못해. 저는 정청래 대표도 스스로 자기 확신이 있으면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명분과 실리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거든요.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일부에서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네.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물론 실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거죠. 위험성을 얘기하는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1인 1표제로 가더라도 나름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그 안전장치 뭐냐면 제가 민심동행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랬죠. 정당 만들면서 그때 당원도 아니고 저는 당주라는 개념을 썼어요. 주주처럼. 당의 주인이다. 아니 용어를 당주로 썼다니까요. 강령에. 근데 왜 당주냐? 네. 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의 관리도 당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참여민주주의. 네. 그럼 그때 당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에티브라고 해서 ETIV 시스템,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인큐베이션, 베리피케이션 이 네 가지가 교훈 양검이라고 해서 교육과 훈련과 양성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를 전제로 당원 주권을 가야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빠져버리고 뭐 6개월 돈 내니까 된다. 아이고 6,000원짜리 당원 아닙니까? 그럼 6,000원만 누군가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그 김경시 의원도 이 분야가 좀 논란이 됐었죠. 그 공천 문제. 네. 그러면서 또 당원 가입도 뭐 대납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네. 교수님. 네.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6개월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돈의 액수의 문제, 돈의 개월수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제가 말한 에티브라고 하는 교육과 훈련과 양성과 검증은요 상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뭐 지방선거 나가시는 분들 1년 앞두고 준비해서 당원 가입 시켜가지고 그걸로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해서 후보 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시스템이 약합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그동안에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영남권에 있는 분들 배려도 하고 나름의 이런 교훈 양검의 시스템을 저는 나름대로 해왔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1인 1표 다 풀어제끼자. 그러면은 그 역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네. 수기가 없어요. 수기가 없고 선언과 선포만 있습니다. 이건 문제다. 저는요 제가 여기서도 뭐 예민한 주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보안 수사권 문제도요. 제가 무슨 검찰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보안 수사권은 예외적 존치론에 대해서 수기를 하자 말씀하셨고 조국 대표께서도 지난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한 방송에 나와서 보안 수사권 예외적 존치론을 얘기를 하셨고 저도 형사 사건을 대리를 하는 실무자로서 저는 보안 수사권 예외적 존치가 피해자 구제에는 도움이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수기가 없이 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한번 하고 그냥 보안수사 요구권만 가겠다. 이게 저는 좀 답답한 거예요. 왜 수기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대안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피아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신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신인규 변호사에 대한 칭찬의 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왜 다 안 읽어주시죠? 아니 본인이 읽으세요. 아 오징어 땅콩님께서 아 진짜 우리 오징어 땅콩님은 잘 아시는 분이요? 아니 저 나가는 방송마다 이렇게 다 그러세요? 보내주시니까 진짜 너무 좀 아니 저는 감사하면서도 네네네. 좀 죄송해요 제가 괜히 막 저 그렇군요.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또 아유 로지님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1인 1표제 반대한다 이런 걸 너무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토마토 TV니 토마토 온에어님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